네, 이번 강은 이어서 명령어에 관련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기도 지금 우리 아직 CPU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앞에 했었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에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랬죠? 방금 교수님 데이터라는 표현은 광의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 공간에는 명령어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번역돼서 적재되는 형태의 공간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이제 순수하게 처리 대상이 되는 오퍼랜드 영역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CPU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CPU 중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우리 앞 강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코드가 있고요. 오퍼랜드의 개수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개수가 0, 1, 2, 3 이런 네 가지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로번지 명령어, 1번지 명령어, 2번지 명령어, 3번지 명령어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었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수가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가장 일반적인 2번지 명령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오퍼랜드에 들어있는 값 한번 생각해 보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결국 컴퓨터 하드웨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비트 값들일 거예요. 비트 열이라고 얘기하죠. 비트 스트링에 비트가 쭉 나열되는 거고요. 굳이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어떤 숫자 값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 이 A라고 하는 거, 변수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 배울 때 배우셨을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기억 공간이거든요. 기억 공간의 어느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기억 공간에서 여기 메모리에서 메모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요렇게 표현한 이 부분을 어드레스, 번지부라고 얘기했고요. 실제 공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번지 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들어오는 값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랜드가 무엇이냐? 오늘 지금 이 강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퍼랜드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오퍼랜드가 실제 어떤 거지요? 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얘는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예를 들고 있는 A와 B를 더하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위해서 미리 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그리는 것보다 여기다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여기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라고 가정하고요.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 204번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도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add 너무 작은데요? 그죠? 그래서 써볼게요. add 201 밑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라고 합시다. 그럼 다시 이거 자 여기에 지금 저기 써져 있는 명령어가 인스트럭션 내실 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1 그다음에 202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203, 204, 203에는 3, 204에는 4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면 옆에 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그림과 함께 이 부분의 그림과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add 201, 202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202라고 202하고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오퍼랜드가 의미하는 게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오퍼랜드를 설명이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오퍼랜드의 이것이 무엇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는 뭘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냐면 이게 무엇입니까? 라는 나타내기 위해서 모두 이게 어떤 스타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교수님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모두라는 부분도 지금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을 보충해서 잠깐 얘기를 더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이지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교수님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구조, 명령어 구조는 OP 코드 부분과 오퍼랜드가 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오퍼랜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하는 모두라는 부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준 예제에는 그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한테 알라고 강조하는 거는 이 오퍼랜드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부분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그게 데이터예요. 이걸 즉치 데이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데이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주소값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정 방식이라고 쓰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그 숫자라 가리키는 곳에 가면 실제 데이터 처리될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에 들어있는 부분 들어있는 주소예요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방식으로 지금 여기 쓰여진 걸 해석을 하면요. 201과 202가 더할 데이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되겠어요? 200이라고 202를 더하면 403이라는 데이터가 얻어지네요. 네, 403. 그러니까 직치 데이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403이라는 결과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가져온 값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그러니까 이 메모리 공간에 다시 한번 가세요. 201번지라는 공간에 가서 그 값을 가져오세요. 그럼 얼마예요? 그게 203이죠. 그 다음에 202번지라는 공간에 가서 그 값을 가져오세요. 그럼 204라는 얘기죠. 그걸 더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세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한다면 결과값은 이 애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그려놓은 애에서 결과값은 407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메모리 공간에 가면요. 그러니까 201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가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1번지 갔다가 203이라는 값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그 203이라는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203이라는 장소에 또 한 번 가요. 가져온 데이터 얼마예요? 저 그림에서 3이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202번지에 가시면 여기 왔어요. 204란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204란 값이 실제 더할 값 들어있는 주소값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가지고 오면 4가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7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방식. 다시 해서 오퍼랜드가 무엇을 의미하지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 가져온 오퍼랜드 값이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방식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서 나타나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이 세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즉시 데이터 방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어가 지금 101번지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 101번지에 놓여 있는 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한번 왔습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온 다음에 해석이 됐죠. 그래서 201과 202를 바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메모리에 안 가도 되죠. 그러니까 즉시 데이터 방식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메모리에 가는 횟수가 몇 번일까요? 메모리 접근 횟수는 몇 번요? 예, 0원입니다. 이 메모리 접근 횟수는 무엇에 대한 메모리 접근 횟수예요? 예,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오퍼랜드 처리를 위해서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메모리에 접근한 횟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0번째. 직접 주소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때 주의할 건요. 오퍼랜드 각각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오퍼랜드 하나만 갖고 봅니다. 이 하나만. 이 하나 입장에서 볼 때 메모리 몇 번 가느냐는 거예요. 저 201번째에 갔어요. 203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메모리에 몇 번 갔어요? 한 번이죠. 예, 메모리 접근 횟수는 직접 조정에서 한 번입니다. 물론 좀 이거 하나 하면 또 한 번 가야 되니까 두 번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3번지 명령어면 세 번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고 그거는 앞 강에서 얘기했던 명령어 형식 부분에서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201번째 갔어요. 그 값을 가지고 왔어요. 자, 201번지 가서 뭘 가지고 왔어요? 203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203이 주소값이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203번지 가가지고요. 그다음 또 한번 가지고 와야 되죠. 메모리에 여기 메모리라고 한다면 메모리에 한번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왔고요. 그래서 메모리 접근 횟수는 총 2회가 됩니다. 메모리 접근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죠. 네, 이런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하시면은요, 메모리 접근 횟수가 가장 적은 주소 지정 방식, 이걸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해요. 주소 지정 방식은 그러면요, 직지 데이터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들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메모리 접근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그러면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들 중에서 메모리 접근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그러면 숫자는 많은 횟수는 몇 번? 그러면 2번이래요. 두 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살펴본 거는 메모리 잘못 썼죠?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주소 지정 방식. 다시 얘기해서 어디에서요? 우리 지금 뭘 따져봤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뭐예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구조 살펴보고 있어요. 명령어 형식 중에서 그다음에 그 처리 대상이 되는 오퍼랜드의 주소 지정 방식. 오퍼랜드 데이터가 뭐예요? 여기 오퍼랜드가 뭐예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